안녕하십니까. 급정구의 최고의 영어 전문성 그리드에듀의 영어를 가르치는 조봉현입니다. 자, 오늘 예비 고3들, 고3들이 뭘 어떻게 겨울방학 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대부분은 맞을 건데, 자,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디테일하게 틀렸습니다. 틀린 부분은요, 대부분의 학원이랑요, 강사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틀린 부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여기서 틀리면 2등급 못 얻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먼저 수능 영어 어떤지 말씀드릴 텐데, 자, 미리 답 말씀드릴게요. 1등급 비율 6%대였습니다. 어려웠어요. 자, 왜 어려웠을지를 말씀드릴게요. 문장이 길어요. 지금 여기 세 그룹 구분해 놓은 거 있죠? 이거 싹 다 한 문장씩입니다. 한 문장을 이렇게 호흡 길게 읽으면 한국어도 힘들어요. 근데 이걸 영어로 줬다고? 추상적이라고? 이게 6월 모의평가인데 이게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고요. 9월달은 조금 나아져서 10%대의 1등급들이 나왔다가 수능에 다시 이런 게 출제됐죠. 사실 재밌는 건요. 이게 32번 문항인데 빈칸 추론이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면 어렵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34번 빈칸이죠. 얘는 보통 추론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34가 아니라 33번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지금의 수능에서 고난이도는 죄다 문장 해석이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7번도 그랬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모두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물론 데이터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느 학원이나 어떤 강사나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기본 문제를 먼저 맞춰라. 자, 그리고 나서 고난도를 맞추면 되는데, 고난도는 사실은 찍어도 어느 정도 점수가 커버가 된다. 그래서 결국 2등급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듣기 문제. 우와, 다 맞으면 37점. 18, 19, 20 전통적으로 쉽죠? 6점. 요지, 주제, 제목 요것도 좀 쉽다고 나옵니다. 그럼 6점. 그리고 세부사항을 묻는 25번 도표부터 28번 안내문 2개까지 8점. 그나마 쉬운 35번과 40번 무관한 문장 요약문이죠. 4점. 장문 독해 긴 거 있죠. 3문항짜리 마지막에 있는 거 6점. 다 합치면요 67점이 돼버립니다. 3점을 더 얻으면 3등급이 되는 거예요. 요게 4등급이고요. 3점을 더 얻으면 3등급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난도에서 몇 점을 맞을지 기대값을 만들어 볼게요. 자, 기대값이라는 건 남은 33점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으로 쭉 찍었을 때 몇 점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5분의 1이죠. 자, 그러면 확률은 5분의 1이니까 기대값은 6.6점. 그래서 67점 더하기 66.6 하면 3등급이 되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7점 정도, 즉 4문제 정도만 더 맞으면 2등급이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번에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자, 올해 실제 수능 때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3등급 맞는 친구들이요 70점이니까 70% 이하의 정답률이 나오면 일단 틀린 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부터 17번 원래 다 맞는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15번 정답률이 53%짜리가 나왔습니다. 2점 날라갔네요. 자, 그리고 22, 23, 24번 중에서도요 23번 정답률이 70, 24번 정답률이 53%가 나왔습니다. 4점 날라갔네요. 자, 그러는 순간 나머지 우리가 예상했던 거 싹 다 맞아도 61점이 돼버립니다. 우리 67점을 예상했는데 몇 점이 됐다? 61점. 근데 61점이 되는 순간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39점이 나머지고요. 거기서 5분의 1 곱해버리면 얘는 기대값이 얼마? 7.8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찍고 어느 정도 찍어도 얘는요 결국 기대값 자체가 68.8이네요. 68.8로 3등급을 넘을 수가 없어요. 얘도 여전히 4등급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기본 문제 다 맞춘다? 그럼 거기서 뭐가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아까 말한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하나는 61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기대값을 더해봤자 4등급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여기서 몇 문제 더 맞춘다고 해도 3등급 그리고 또 2등급까지 가긴 굉장히 힘들어졌겠죠. 실제로 그래서요 이 전략을 썼던 친구들이 죄다 3등급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자, 요렇게 그냥 풀으라고 하고 별 전략 없이 적당하게만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럼 이번에 2등급 맞은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실력은 똑같은데요 요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제대로 푼 친구들입니다. 자, 1번부터 17번 동안 35점 확보합니다. 네, 15번 틀린 거죠. 18, 19, 20번도 똑같이 잘했어요.
자, 23번, 24번 틀렸다고 할게요. 그 대신 22부터 28까지 10점 확보 그대로 했고요. 자, 아까 확보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5, 40 얘도 확보했던 겁니다. 아까에. 자, 그리고 43, 44, 45 장문독해 맨 마지막 문제들 그것도 잘 얻었어요. 자, 하지만 41번부터 42번, 29번, 30번 얘는 앞에 있는 장문독해 두 문항짜리고요. 얘는요, 어법과 어휘입니다. 일단 41번, 42 같은 경우엔 정답률이 70%예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풀게 되면 요거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요, 실제 난이도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왜냐면 맨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시간 없으니까 못 풀고, 길어 보이니까 안 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는 얘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법과 어휘. 선생님, 어법은 정답률이 60%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어휘도 60%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던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1학년, 2학년 때 죽어라 해온 게 뭡니까? 어법이랑 어휘예요.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어법이랑 어휘를 꾸준히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유지를 내신 스타일로 또 유지를 하면 안 됩니다. 내신에 있는 어법은 보통 외워서 풀고 포인트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위주로 접근하는 어법이랑 수능처럼 전체 문맥을 판단하는 어법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키워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 키를 바꾸는 역할을 제가 이번에 할 거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29, 30 되면 2등급 된다, 3등급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거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메가스터디에서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메가스터디가 표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확성이 확보가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3등급들은 틀리고 2등급들은 맞은 문항들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일단 15번 어려웠던 듣기 문항이 있고요. 자, 두 번째 29번, 30번 3등급들은 싹 다 틀린 게 이겁니다. 2등급들은 싹 다 맞은 게 이거예요. 차이점이 요겁니다. 3등급에서 어법이랑 어휘 맞는 순간 2등급 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도 버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걸 너무 무시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법 어휘 당장 풀어도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맞을 거야. 자,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4등급에서 3등급 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4등급에서 위에 간단하게 3등급 올라가는 방법은요. 장문독해 두 문항짜리입니다. 신기하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 기본 문항에서 고난도 문제와 저난이도, 중난이도 문제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고난이도는 일단 버리고 다른 데 집중을 하겠죠? 자, 그리고 더 푸셔야 되는 건 어법, 어휘 문항이랑 하나 더 장문독해입니다. 장문독해 쉬운 거 말고요. 2문항짜리 이거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비중을 나눈 다음에 고난도를 플러스로 하면 되는데 자, 고난도 어떤 문제 나온다고요? 네, 긴 문장 해석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수업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들으셔야 돼요. 저의 강좌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풀사이즈 모의고사를 한 번에 풀 수가 없습니다. 28문항짜리 50분 힘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쪼개세요. 4문항씩 6분, 5문항씩 8분, 11문항씩 15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사이즈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거 풀 수 있어, 못 풀 수 있어를 구분하면서 실전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특히 여기서 어떻게 구분하는지는요. 전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전체가 어렵다는 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요. 빈칸. 거기다가 특정한 소재들 있죠. 철학 같은 거, 인문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거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구문적인 거는요. 긴 문장. 자, 지문이 이만큼인데 세 문장이라고? 자, 딴 거 먼저 읽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긴 문장보다는. 자, 그런 식으로 첫 번째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내가 어려워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소재가 내가 힘든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과생들은 보통 법지문, 경제지문, 철학지문 힘들어합니다. 문과생들은요. 과학지문, 기술지문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은요. 대부분은 빈칸을 힘들어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죠. 선생님 저는 주제가 너무 싫어요. 선생님 저는 순서가 너무 좋아요. 자, 개별적으로 뭘 먼저 풀고 뭘 나중에 풀지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와 느낌이 아니라 이것도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으로 할 겁니다.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워요. 빈칸. 근데 알고 보니까 빈칸 풀기 하니까 정답률이 80%예요. 굉장히 잘했죠.
본인이 인지하는 거랑 실제 데이터랑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거 바로 잡아주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데이터를 전부 보관을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피드백 페이퍼도 나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전적으로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지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교정을 조금 해도 생각보다 점수가 빨리 오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고난이도, 저중난이도 구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지문별로 어떤 거 해야 될지까지 알았으면 당연히 이거 맞추려고 노력하셔야겠죠. 선생님, 고난도 긴 문장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자, 그거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목표는 응용. 한 문장을 깊이 공부를 했는데 다른 문장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패턴 연습할 겁니다. 한 문장 어려운 문법을 유지시킨 채로 소재를 계속 변형시킬 거예요. 앞에선 AI였는데 뒤에서는 철학 지문으로 법 지문으로 바꿔서 나올 겁니다. 문법 유지한 채로. 어떤 거는요, 여러분들의 소재가 유지가 된 상태로 문법을 계속 바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익힌 문장을 애초에 익힐 때부터 응용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무의식으로 그걸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해석 능력이 팍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할 건데 기본적인 골자는 이래요. 그래서 이걸로 25개 단어 이상의 문장을 해석 연습할 겁니다. 자,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가장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귀찮은 거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못하지 않고 귀찮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같이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같이 하겠지만 저와 조교쌤들이 같이 할 거예요. 같이 금천구를 좀 좋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 현대시장도 좋아하고요. 뒤편에 곱창집도 좋아하고 칼국수집도 좋아합니다. 마라탕집도 좋아하고요. 다 먹는 거밖에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좋아합니다. 자, 같이 하십시오. 돕겠습니다. 끝까지 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드 듀의 조봉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